지난해 8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원종은 체포 직후에 피해 망상을 호소했고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불쌍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며 죽이려고 한다. 이런 알 수 없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원종 측은 조현병을 주장했다고 하던데 뭘까요? 네, 최원종은 변호인을 통해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2024년 1심 4차 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정신감정 보고서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커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네, 일부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계획 범죄인 만큼 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정신질환은 배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일 뿐 범행 동기는 2023년 신림역에서 있었던 그 칼부림 사건 등의 영향을 받은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그 심신미약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런 건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네,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30년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고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심신미약을 인정은 했는데 형을 깎아주진 않았다는 거네요. 근데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2021년 한 편의점에서 40대 종업원이 이유 없이 칼로 수십 차례 찌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네, 가해자는 범행 당시에 이미 앞서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돼야겠지만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목공 공구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폭행을 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던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마다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보셨듯이 그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잔혹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입니다. 네, 정말 몇 해가 흐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안인득은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리 흉기가 든 자료를 준비했고요. 대피로를 점거한 뒤 단 12분 만에 이 몸을 피하던 아이들과 여성, 노인 5명을 숨지게 했고 부상자 17명이라는 아주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경찰 체포 후에 첫 공개된 얼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들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아니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그런데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봤을 때 그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이 심각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된 거죠. 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인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의 법감정과는 저희가 뭐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앞서 이제 사건을 쭉 전해드렸지만 대피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심신미약이다. 이거 완전 저는 계획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서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고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작년에는 사건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피해자 A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의 의견을 좀 전해주시죠. 네, 당시 재판부 의견을 보시면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경찰이 아닌 득에 대해 진단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해서 감형받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툭하면 심신미약이다 해가지고 감형받으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선고된 21건의 이상동기 범죄 강력 사건 이 판결을 살펴본 결과 이 중 이 8건의 감형 사유에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5건은 조현병 등 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3건은 만취 상태였다.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 동기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뭐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 네. 이런 게 알려지면서 재범의 우려, 그 다음에 모방 범죄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더 걱정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특히 음주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를 때는 감형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위험의 발생을 자의로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적어서인지 최근 음주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요. 흉악범죄자의 주요 감경 사유였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범죄 행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 같은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감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김보은 의붓아버지 살인 사건을 보면요.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성인이 된 후에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게 명백한 살인 사건임에도 이후 국민적으로 석방운동이 일어나는 등 정당방위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범행을 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의붓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5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살인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이런 일례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런 법이 생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지만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원은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끔찍한 범죄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범의 우려도 있고 모방범죄의 우려도 있다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하고도 너무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 정말 화가 나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